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아침 간만에 하는 시황방송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따뜻한 하루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연말 산타랠리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을 넘어 연초까지 넘어간다. 왜? 그 이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220포인트, 나스닥 63.27포인트, S&P 500 26.88포인트. 다시 한번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골드는 조금 빠졌고요. 10년 만기 채권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1.9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종가는 1.897%, 897포인트 됐습니다. 오늘 증시를 이렇게 밀어올린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어젯밤 장 시작 직전부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5일 1600억 달러 관세 있죠. 15일 관세 취소 및 이미 부과된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계획이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신 조건으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구입, 그다음에 중국 금융시장 접근에 대한 조건을 변화시키는데 접근 확대를 원한다. 이런 조건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15일에 있을 관세 취소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기존 관세도 50%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계획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소한 관세 취소, 그 다음에 기존 관세를 장기적으로는 다 없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제 페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있었습니다. FOMC에서 2020년 금리 인상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힌트를 점도표에서 줬죠. 그런데 바로 기자회견에서 페드 의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즉 물가에 주목하고 금융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발언인데요. 만약에 1600억 달러를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 1600억 달러 물품은 대부분 운동화, 볼펜, 미국 소비자가 직접 지출에 부담을 느껴야 되는 품목들입니다. 즉 이런 품목들의 관세를 인상한다 그러면 페드 의장이 이야기한 인플레이션,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어떻게든 주식시장 상승,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페드 의장의 반대 의견으로 행동을 가져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힌트가 있었고요. 그동안 실제로 올렸던 대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뿐만이 아니죠. 미국 기업이익에도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관세를 중국 수출업자가 부담한 게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체가 부담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즉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현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올랐던 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이라는 건 미국 기업의 매출, 이익 성장이 플러스 돼야 되고 그 매출과 이익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관세 자체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관세 50% 할인,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연말 정도 아니면 미국 대선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마저도 없앨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CNBC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A wimpy trade deal, wimpy. 아주 하찮은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15일에 관세 취소만 있어도 시장은 만족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CNBC가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속내를 제대로 읽은 겁니다. 한마디로 there are no tariffs, 그러니까 실제의 그 관세 부과만 되지 않아도 그 어떠한 딜이라도 시장을 환호할 것이다. 왜? 그동안 며칠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주입, 레포 시장 개입,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사탄, 이거 다 가능성 있는 거고 실제로 시장에서 유동성 주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 확대된 시장, 이 돈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넘어왔고 얼마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오르는 걸 원합니까? 오르고 싶어하는 시장, 즉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악재만 없어도 된다. 악재만 없으면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장 끝나갈 무렵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관세 모든 중국과의 협상은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루벌,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즉 이 승인 대부분 월스트리트저널 그 다음에 CNBC가 원하는 수준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발표하지 않죠. 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증시의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하죠. 하루라도 더 밀어 올리고 싶다. 예, 그러면 미국장으로 금요일날 장 막판이나 기대감으로 올려놓고 장 막판쯤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럴까요? 예, 제목대로 연말 랠리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연초까지 끌고 가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금융시장, 증권시장만 환호했던 게 아닙니다. 역에 위안화의 환율 화끈하게 내려왔습니다. 불과 하루 전날 7.04 수준에 있던 역에 위안화가 6.9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장 1시간 전까지이기 때문에 장 마감에는 얼마나 끝났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6.95까지 슬쩍 반등을 했네요. 여기 위안화가 이렇게 내려왔으니 달러 원 환율도 그대로 따라왔겠죠. 달러 원 환율 불과 하루 전에 1190원에 있던 이 환율이 1172원까지 왔고요. 지금 장 끝난 걸 보니까 예, 그대로네요. 117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17원 정도 내려온 거죠. 그만큼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예상치 못한 무역 합의, 즉 관세 취소뿐만 아니라 50% 관세, 기존의 관세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상당히 환호한 거죠. 주식시장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 예, 1.80 밑에 있던 채권금리도 곧바로 상승, 1.896%까지 상승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반대로 안전자산 회피, 리스크 온이 된 거죠. 한마디로 주식시장 환호할 만했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역시 반도체 주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주식들 화끈하게 올랐고요. 지금 보시는 그러면 SMH입니다. SMH, 예, 미국 반도체 주식 ETF죠. SMH 어제 그리고 오늘도 화끈하게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넘어섰으니 반도체 주식의 방향은 정해진 거죠. 반도체 주식 어제 한국 시장도 화끈 후끈후끈 달아올랐죠. 그런데 이런 반도체 주식의 상승은 미국,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증시에서도 똑같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일본 증시에서 지난 8월 이후 반도체 주식 상승이 니케이를 이끌고 있는데요. 니케이 225의 평균 상승률이 연초부터 17%였는데요. 일본 모든 반도체 종목들은 시장 상회, 심지어 148% 오른 주식도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반도체 주식 핫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왜 이렇게 반도체 종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지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는 5G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축이죠. 데이터 센터 시장이 메모리 가격을 견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한국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따라가죠. 한국 반도체 주식 아직도 갈 길이 멀다. SMH 장기 추세선을 좀 봤습니다. SMH 지난 10년 동안의 장기 추세선 앞에서 동그라미 3개 친 게 조정했던 국면인데요. 2011년에 29% 조정 후에 약 4년 랠리, 그 다음에 2016년 27% 조정 후에 약 3년, 2년 반 랠리가 있었고요. 올해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29%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끝났으니 앞으로 다시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게 상승미수의 주장입니다.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8월 이후에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주식은 반도체 주식밖에 없다. 그건 이번 주 초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라이브 채팅을 한다 그러면 또다시 묻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도 되느냐? 이제 그만 질문하세요. 지겹습니다. 언제까지 질문하실 건가요? 제가 너무 혼냈나요? 죄송합니다. 약간 업이 됐었네요. 자, 아마존 관련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Watch out UPS. UPS는 뭡니까? FedEx와 같은 운송회사죠. Watch out. 조심해라. 즉 UPS 주식 투자자들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아마존이 already delivering half of its package. 자신들의 배송 상품의 반 이상을 아마존이 직접 배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제다이, 즉 미국 국방부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 입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졌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아마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배송과 창고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라는 사실, 언제 기회가 되면 특집 방송 형태로 방송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주식을 많이 빠져서 산 게 아니라 이런 배송과 창고 플랫폼이 어마어마한 나중에 플랫폼 기업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매수한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중국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에 태우그룹 디폴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직접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제가 여러분들의 종도 아니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답답해서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태우그룹 중국의 그 원자재 수입회사인 것 같아요. 이게 디폴트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우그룹 디폴트 금액이 어느 정도냐? 밑에 빨간색 보이시죠? 태우그룹의 investor take losses on 12억 5천만 달러, 즉 채권 투자자 중에 채권이 디폴트가 나면 태우그룹이 발행한 채권 금액이 12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12억 5천만 달러, 약 1,400억 드네요. 작은 금액 아닙니다. 그런데 태우그룹 부도가 난다는 얘기로 중국 기업, 중국 경제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알고 싶다면 스스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억 5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해 봤는데요. 3년 전, 2년 전에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 완전히 마시가면서 많은 은행들, 산업은행, 정부가 구제금융을 했죠. 2년 동안 총 13조 원을 삼켰다고 합니다. 13조 원의 돈이 부실화됐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운영자금도 포함했지만 13조 원이면 120억 달러죠? 맞죠? 10억 달러 아닌가요? 맞습니다. 120억 달러가 13조 원입니다. 자, 태우그룹이 12억 달러, 대우조선 해양에 들어간 돈은 120억 달러. 그런데 중국 GDP는 한국의 10배, 태우그룹 12억 달러로 중국 경제 망한다는 그런 이상한 말씀 이제는 좀 하지 말죠. 지겹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전체를 다 파악하고 전체 안에서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팩트플리스라는 책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올해 읽어본 책에서 상당한 진실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언론에 어떻게 속는지 제대로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말입니다. 잘 쉬시고요. 일요일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